안녕하세요. 포토스케이프 사진 편집 수업을 진행할 김경아 강사입니다. 네, 저희 오늘 바로 또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PC로 옮기는 방법은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우선은 저희 USB 케이블이라고 해서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보여지는 이 화면 있죠? 지금 보여주는 USB 케이블, 이 케이블이 스마트폰하고 컴퓨터를 연결하는 케이블입니다. 아마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시게 되면 아마 스마트폰 안에 이 케이블이 있을 거예요. 거의 요즘에는 스마트폰 충전으로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케이블 자체가 충전용하고 USB 케이블하고 조금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 점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확인해 주셔야 되세요. 우선은 USB 케이블이 있으면 1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스마트폰 아래 충전할 수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연결하시고, 그리고 2번에 해당되는 부분에 컴퓨터 본체에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이 케이블을 이용해서 스마트폰하고 컴퓨터를 연결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는요, 이런 식으로 허용 디바이스 데이터의 접근에 허용하겠느냐라는 메시지가 뜰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뜨는 거예요. 허용을 누르셔야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연결이 됩니다. 보시면 만약 스마트폰에 이 메시지가 뜨면 허용을 눌러 주시고요. 허용을 눌러 주시고 나면 윈도우 탐색기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서, 윈도우 탐색기는 작업 표시줄 맨 아래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된 조그만 가방처럼 생기거나, 또는 바탕화면에 내 컴퓨터 또는 내 PC, 바탕화면에 내 PC라고 있을 수 있어요. 내 PC를 눌러서 탐색기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탐색기를 열어주시게 되면 연결을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부분에서 보시면 내 스마트폰 모델명이 하나 보이실 건데, 모델명이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왼쪽에 내 PC 또는 내 컴퓨터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갤럭시 저는 A8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스마트폰에 예를 들어서 내 스마트폰 모델명이 아마 이 탐색창에 뜰 거예요. 이 탐색창은 어디하고 비슷하냐면 포토스케이프에서 저희 사진 편집 상단에 왼쪽에 사진이 들어가 있는 폴더 탐색창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스마트폰에 있는 기종 모델명을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폰이라고 적혀 있거나, 또는 내부 저장소라고 적혀 있을 수 있어요. 폰이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내부 저장소라고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폰이나 내부 저장소나 똑같은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저는 지금 폰이라는 이 아이콘 그림이 좀 크게 나오는데, 우리 선생님들 상단에 보면 보기라는 탭이 있을 거예요. 보기라는 탭을 이용해서 아주 큰 아이콘, 큰 아이콘, 보통 아이콘, 저는 큰 아이콘으로 했기 때문에 이 그림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선은 설명을 들어주시고, 이 부분은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PC로 옮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혹시 따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따라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우선 화면을 먼저 봐 주시고요. 설명 들어 주시고 나중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폰을 더블 클릭해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 스마트폰에 있는 폴더가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잠시만, 요 위에서 스마트폰하고 컴퓨터 PC를 연결했는데 폰이라고 나오긴 했어요. 또는 내부 저장소라고 나오긴 해서 더블 클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더블 클릭을 했는데
저처럼 이렇게 노란색 폴더가 쭉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뜬다 라고 했을 때, 또는 폰이라는 아이콘도 화면에 뜨지 않았을 때, 모델명은 보여요. 근데 여기 안 떠요. 그럴 때는 스마트폰이 꺼져 있는, 전원이 꺼져 있는지 먼저 확인부터 해주세요. 스마트폰 전원이 켜져 있어야 내 스마트폰에 있는 폴더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 부분 우리 선생님들께서 확인해 주시고요. 내 스마트폰에 있는 폴더가 목록이 쭉 나열이 되면 그 중에서 DCIM이라는 폴더,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 DCIM이라는 이 폴더 안에 카메라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 안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행 가서 찍었다든가 또는 어디에 우리 가족 사진을 찍었다든가 하실 때는 DCIM 폴더로 들어가시면 돼요. DCIM 폴더로 들어가시고, 제가 옆에 다운로드 폴더도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 놓고요. 아래에 보시면 픽처라고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스마트폰을 얘기하는 거예요. DCIM이 가장 기본적인 카메라 폴더, 사진 폴더고요. 그 외에 다운로드, 그 다음 픽처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러한 폴더는 카카오톡에서 다운받은 사진들 또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했던 사진들, 이러한 사진들이 다운로드나 또는 픽처라는 폴더에 저장되어 있어요. DCIM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카카오톡에서 받은 사진이 없어. 그럴 때는 픽처라는 폴더로 들어가시면 돼요. 픽처라는 폴더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빨갛게 표시된 이 폴더들은 다 사진 폴더. 근데 다운로드 같은 경우는 사진 폴더이면서 문서 폴더도 되는 겁니다. 예. 이메일, 스마트폰에서 메일로 어떤 자료를 다운로드 했어요. 그러면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예, 저희는 DCIM이라는 폴더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라는 폴더가 나올 거고요. 그 뒤에 보시면 여러 개의 폴더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러한 폴더들은 갤러리에 있는 앨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큐텍스트, 라인 카메라, 샘플 픽처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들은요,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사진 편집 동영상 웹 있죠. 웹 어플을 이용해서 사진을 편집해서 저장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다 앨범, 갤러리에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희는 카메라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카메라에 있는 사진 목록이 쭉 나열이 될 거예요. 저희가 찍었던 사진, 그리고 파일명들은 아마 사진을 찍은 날짜로 파일명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사진들을 선택을 하셔서 오른쪽을 눌러서 복사하시고, 잘라내기 하지 마세요. 내가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하실 때, 사진을 선택하실 때 만약에 내가 첫 번째 사진부터 이 사진부터 끝까지 하겠다 그러면 첫 번째 사진 클릭하고 마지막에 와서 Shift 키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모든 사진이 선택이 되고요. 내가 이 사진만 선택하겠다 그러면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 하시는 거세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복사하시고 내가 원하는 폴더, 예를 들어서 PC에 있는 이 사진 폴더에 가셔서 이 폴더 안에다 바로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 사진 안에 스마트폰 사진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PC로 옮기는 과정을 슬라이드로 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리는 부분하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종료를 할 거고요. 내려놓을게요. 그러면 우선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스마트폰 있죠?
제가 지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마트폰하고 컴퓨터를 연결을 하시게 되면 이제 아마 방금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첫 번째 이렇게 허용을 물어볼 거예요. 지금 제 스마트폰에 허용이 나와서 허용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탐색기 하단에 보시면 이 탐색기가 보이실 거예요. 탐색기예요. 탐색기 또는 바탕화면에 이미지 예제를 더블 클릭해도 탐색기가 열립니다. 클릭. 아까 전에 슬라이드로 해서 보여드렸던 화면입니다. 예, 탐색기가 열렸습니다. 지금 탐색기 확인 한번 할게요. 왼쪽 부분에 보시면 왼쪽에 이런 식으로 내 PC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갤럭시 A8이라는 제 스마트폰 모델명이 떴어요. 그러면 이 모델명을 클릭하시고 아까랑 똑같죠? 더블 클릭하시면 쫙 나와요. DCIM 더블 클릭. 그리고 카메라. 순서죠. 순서. DCIM 카메라.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확인. 그리고 사진 목록이 나왔습니다. 내가 모든 사진, 혹시 여행 가서 찍었던 사진들이 아마 나열이 되는데 한참 걸릴 수도 있어요. 몇백 개 있는 분들은 이 사진이 열리는, 로딩하는 동안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첫 번째 사진을 선택하고 내가 복사하고 싶은 사진, PC로 옮기고 싶은 사진, 여기까지다 그러면 Shift 키 누르고 클릭. 그러면 1번부터 여기까지. 또는 하나 클릭했어요.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 컨트롤 키예요. Shift 키는 연속이고. 클릭해서 저는 다 선택을 할 거예요. 모두. 그리고 오른쪽 복사를 할 거예요. 잘라내기 하게 되면 사라집니다. 내 스마트폰에서는요. 혹시 잘라내기 하실 분들은 잘라내기 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사 눌러서 왼쪽에 있는 사진 그러면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해도 되는데 너무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조금 내가 사진을 찾을 때 좀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새 폴더를 눌러서 스마트폰 사진이라고 폴더를 만든 다음에 오른쪽 붙여넣기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PC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되셨나요? 사진 선택 후 내 PC에 사진 폴더 있죠? 스마트폰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서 오른쪽 붙여넣기 합니다. 요 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죠? 예, 요 예를 들어 주는 거죠. 스마트폰 사진은 이 부분은 내 PC를 얘기하는 부분이세요. 스마트폰 사진이 없으면 폴더를 만들어 주셔야 되세요. 되셨죠? 아마 이 부분은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왜냐면 저희가 정보교육 수업하다 보면 이 과정은요 아마 다른 수업에서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들어주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들었긴 들었지만 잘 안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PC로 옮겼어요. 예, 옮기는 이유는 저희가 사진 편집 포토스케이프를 이용해서 저희가 드리는 예제도 예제 가지고 작업을 해도 되지만 내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PC로 옮기는 과정을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고요. 1회차 때는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다운로드 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하고 같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탐색기는 종료할게요. 저희 이제 포토스케이프 열어주시고요. 포토스케이프 열어주세요. 포토스케이프 열어서 저희는 이제 사진 편집으로 진행을 하실 건데, 저희 다 같이 사진 편집으로 들어오세요. 오늘은 기본 탭 있죠? 기본 탭. 기본 탭에 보시면 가운데에 역광 보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역광 보정이라고 있죠? 역광 보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통 역광 보정 그러면 보통 해를 등지고 이제 해 비치는 부분이 있죠. 예, 역광 보정을 이용해서 사진을 조금 환하게, 지난번하고 조금 다른 필터 종류예요. 역광 보정이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있나요? 예, 역광 보정 옆에 삼각형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로 나오고요. 저희는 역광 보정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번 눌러주세요.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해주는 부분이 역광 보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광 보정이라는 버튼을 클릭 한번 하실 거예요. 한번 클릭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좀 어때요? 조금 살짝 밝아졌어요. 한번 더 눌러볼게요. 어때요? 점점 역광 보정이라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화면이 점점 환해집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어디 여행 가서 찍었던 사진이 나는 멋있다고 찍었는데 이게 너무 어둡게 나왔다 그러면 불러와서 역광 보정을 선택을 해주시면 사진이 좀 환해집니다. 이해되셨죠? 여러 번 클릭해서 원하는 밝기 선택하시면 되세요. 이해되시죠? 버튼을 여러 번 클릭하셔서 이 부분을 여기다가 적는 게 낫겠네요. 버튼을 여러 번 클릭을 하셔서 원하는 밝기를 밝기 선택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한 3번인가 4번을 눌렀던 것 같아요. 다시 오른쪽에 보시면 원본 사진이 있어요. 원본 사진은 다시 원래 사진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원본 사진이었어요. 제가 역광 보정을 1번, 2번, 3번, 4번, 4번을 눌러서 이렇게 환해지는 부분이죠. 되셨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안 했던 부분이 역광 보정 하셨고 바로 위에 뽀샤시가 있죠. 예, 뽀샤시는 이 화면을 뽀샷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더 환하게 작업을 하는 부분이죠. 내가 원하는 위치를 조금 더 환하게, 밝게. 그게 뽀샷인데, 뽀샷이 하기 전에 저희는 이 그림이 뱀딸기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거예요. 뱀딸기 하나만 딸랑 있으니까 사진이 좀 외로워 보여요. 그래서 이 뱀딸기, 이 열매 있죠? 이 열매를 하나를 더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열매를 복제를 한다는 뜻이에요. 복제. 포토스케이프에서도 복제 기능이 있더라고요. 사진 안에 있는 사진을 복제하는 기능.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희 다 같이 밑에 아래에 보시면 기본 탭이었죠. 기본 탭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도구라고 있을 거예요. 도구를 한번 눌러주세요. 도구. 복제 기능 할 거예요. 사진 안에 복제, 지금 저희가 복제하는 부분은 이 열매를 복제하겠다는 뜻이에요. 복제 기능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시냐면
도구라는 탭으로 이동하세요. 도구 탭으로 이동하시면 아래 바로 밑에 복제 도장 툴이라는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복제 도장 툴, 복제 도장 툴이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세요. 얘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내가 복제하고 싶은 열매 가운데다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갖다 놓는데 마우스 크기가, 동그라미 원의 크기가 요 아래에 보시면 원의 크기를 여기에서 조절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지금 세 번째 거, 요 네 번째 거는 제일 큰 거고, 이 부분은 복제할 영역을 영역 사이즈를 조절하는 그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세 번째 거 선택이 되어 있어요. 네, 요 가운데다 놓고 내가 복제하고 싶은 이 열매를 어디다, 이쪽에다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왼쪽 누른 상태에 계속 동글동글하게 그려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열매 하나가 그대로 복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셨어요? 그대로 복제가 됐죠? 네. 예, 복제 그러니까 다시 클릭 후 원하는 위치에서 뭐 하시면 돼요?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에서 드래그. 그러면 그대로 복제가 됩니다. 저희가 방금 복제 기능이라고 해서 이 사진 안에 있는 이 열매 그림을 그대로 갖다 복제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복제 기능 사용하실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지금 현재 복제 도장 툴 사진 편집으로 들어오시면 밑에 기본 탭에서 저희가 작업을 했었죠. 아래에 보시면 도구라는 탭을 이용하실 거예요. 보시면 여기 도구라는 탭을 선택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복제 도장 툴이었어요. 그쵸? 아까 전에 했던 부분이죠. 복제 도장 툴 선택을 하시고, 내가 원하는 복제하고 싶은 부분의 가운데에 마우스 갖다 놓고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버튼 누른 상태예요.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에 한 이 정도 위치 여기다 갖다 놓을까요?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뭐가 나타나요? 예, 지금 열매 하나가 그대로 복제가 됩니다. 그쵸? 저희가 얼핏 봐서는 열매가 처음부터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지금 저희가 열매를 2개, 그리고 마우스 움직일 때마다 뭐가 따라다녀요? 이 부분이 따라다녀죠. 화살표. 이 부분이 복제하고 싶은 그 사진이었고, 이 부분이 사진이었고, 그리고 왼쪽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 쭉 드래그해서 내가 복제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 이 동그라미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다 놓고, 만약에 이 사진이 여기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기다 놓고 드래그하면 이쪽에 이 열매가 복제가 되겠죠. 다 되셨어요? 복제 기능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렇게 돼 있네요. 생각보다 이 복제 기능이 유용하게 좀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꽤 계세요. 예, 처음에 하나였던 열매를 지금은 3개까지 지정을 했고요. 이 안에서 다시 저희는 기본 탭으로 오겠습니다. 기본 탭으로 다시 한번 오세요. 기본 탭으로 오셔서 저희 이 사진에
아까 저희 역광 보정을 저희 해서 밝기를 조절하셨잖아요. 그쵸? 밝기 조절. 다시 원본 사진 눌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원본 사진 눌러주게 되면 방금 전에 만들었던 적용했던 복제 기능도 사라집니다. 근데 모르고 원본 사진 이렇게 눌러버렸어. 다시 원본 사진이 나와버렸어요. 그럴 때는 바로 위에 재실행이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원본 사진 누르기 전 상태. 아이코. 전 상태가 아니라 재실행이 계속 누르니까 아까 전에 선택했던 명령어들이 하나씩 실행이 되네요. 그쵸? 재실행. 바로 전 상태가 아니라 재실행은 방금 아까 전에 실행했던 명령어를 하나씩 재실행하는 부분. 제가 이 부분 조금 또 착각했나 봅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세요. 재실행을 눌러서 다시 원상복귀 했습니다. 되셨죠? 취소는 하나씩 취소하는 거고 마찬가지세요. 취소 눌렀다가 다시 재실행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광 보정이라는 버튼 바로 위에 뽀샤시가 있을 거예요. 뽀샤시라는 버튼을 눌러도 되고, 뽀샤시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역광 보정 버튼 누르는 거랑 다르게 이게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대화 상자가 열려서 내가 뽀샤시 레벨 흐리게 콘트라스트 해서 내가 이 부분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뽀샤시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밝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 이 상태에서 X 잠깐 눌러줄게요. 아까 전에 대화 상자 열린 부분은 뽀샷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화면에 띄워준 거고요. 그 옆에 보시면 삼각형이 있습니다. 뽀샷이 옆에 삼각형을 눌러주시게 되면 강중약 해서 한 번씩 강을 눌러볼까요? 그 화면이 살짝 전체적으로 환해져서 약간 뽀샷이라고 할까요? 예, 조금 이렇게 환해진 느낌이 보이실 거예요. 다시 한번 강을 계속 눌러. 그럼 이런 식으로 화면이 점점 그쵸? 뽀얘지죠? 뽀얘지는 느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강을 지금 현재 3번 눌렀어요. 3번 눌러서 이렇게 뽀샤시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다시 뽀샤시를 해제를 하려면 취소. 아까 제가 뽀샤시 버튼 강을 3번을 눌렀기 때문에 취소를 1번, 2번, 3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뽀샤시 강을 3번 눌렀기 때문에 취소를 3번 눌러서 다시 이 상태로 이 처음 상태로 돌아온 거고, 뽀샤시 버튼을 눌러서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아까 약, 중, 강 있죠? 그 부분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 레벨이나 이 흐리게도 조절을 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시는데, 저희는 이 아래 바로 아래 뽀샷이 영역이라는 이 부분을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체크를 할게요. 체크를 하시면 내가 뽀얗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느 부분? 이 부분에 보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십자가가 확인이 되실 거예요. 십자가 이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도 빨강, 지금 제가 선택한 것도 빨강이라 잘 안 보이실 텐데, 뽀샷이 영역 지정해서 크기를 조절, 단계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레벨을 조절, 흐리게. 이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화면이 잘 나타나질 않네요. 영역이. 한번 이쪽 부분을 한번 해볼까요? 색상 자체가 네, 전체 크기를 이 사진 자체가 뽀샷이 영역이 영역 지정이 제대로, 그러니까 되긴 되지, 영역 반전이 아니고, 네, 잠깐만요. 영역 반전.
영역 반전은 이 십자가 중심으로 해서 그 반대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거 해제해 볼게요. 다시 이 부분 여기 와서 단계 조절이 제대로 지금 뭔가가 환해졌다 흐려졌다 하긴 하는데 여기서 일반 모드 밝은 모드 종류를 밝은 모드로 한번 해볼게요. 밝은 모드로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있는 레벨 흐리게 콘트라스트 크기 단계를 한번 조절을 해서 그쵸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영역 반전을 한번 눌러볼게요. 반전 한번 선택하시고 이 부분에서 단계를 조절. 그럼 이 부분만 환해지는 거예요. 영역 반전 선택을 해주세요. 영역 반전 해제하니까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반대쪽만 이렇게 뽀샤시가 들어가고요.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절을 해가면서 레벨도 올렸어요. 밝은 모드로 했어요. 그리고 레벨도 최대, 흐리게도 최대, 콘트라스트도 한번 지금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시고 뽀샷이 영역 크기 조절, 크기를 조절. 밝게 모드로 선택했더니 좀 눈에 띄게 선택이 되고요. 영역 반전을 선택 해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에 조금 뽀샷이 선택이 되는 거고 영역 반전을 선택하면 이 부분만 환해지죠. 크기를 조금 더 작게 그쵸? 사진 자체가 살짝 어두웠어요.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작업을 해주시고 마음에 들면 확인 나는 이 부분보다는 아까 뽀샷이 강을 한 3번 누르는 게 더 마음에 든다 그러면 요거 취소할게요. 취소하고 뽀샷이 강을 1번 2번 3번 해서 전체적으로 뽀얗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들어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했던 내용 한번 다시 잘 안됐던 부분은 다시 재시청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